자, 요약집 이제 건축법을 좀 봅시다. 자, 138페이지 건축법 목적은 공공복리 증기입니다. 적용 대상 1번 대지. 혹시나 별로 안 중요해요. 가능성 10% 미만. 자, 원칙은 여기서 대지란 대지 범위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하나 대지를 할까? 대지 범위가 확정돼야만 건축 면적, 연면적이 확정이 돼요.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 그러면 건축 면적이요. 그때 대지 면적은 어디서 어디까지가 대지 면적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대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인데 원칙은 한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봅니다. 필지 개념은 무슨 법이 있어요? 공간정보법. 공간정보법에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한 필지가 하나의 대지다. 예외적으로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필지 일부만 가지고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둘 이상 필지를 하나 할 수 있는 경우 6가지인데 스스로 읽고 문제가 나오면 읽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답이 몇 번 있나 찾아요. 다음 중 둘 이상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든. 그럼 답은 2번 아니면 6번이요. 2번. 합병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 합한 토지인데 전제 조건은 소유권 갖고 소유권 권리관계가 같아야 된다. 그거를 봐야 돼. 그거는 합병이 불가능할 때 불가능을 더해서 하나의 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전제 조건은 소유권도 같고 소유권의 권리관계도 같을 때만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6번 사용승인 신청지 합칠 걸 조건을 허가받은 토지 소유자는 같아야 한다. 답은 둘 중에 하나. 나머지는 읽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의 생애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 있는 경우 아직까지 단독 문제 난 적 없어요. 지문 하나 난 적이 있어도 그만큼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 2, 3, 4, 4개 똑같죠? 하나 토지,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에다 토지가 시설했죠. 농지 전용가, 산지 전용가, 개발형 허가. 그럼 이제 5번이 문제죠. 5번이. 5번. 사용승인 신청할 때 나눌 것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토지. 안 나뉘었지만 허가받은 그 시점부터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 그렇게 아시고 시험에서는 별 가능성이 없어요. 시험에서는. 근데 합격 후에 이거 모르면 용서비는 중개를 못해요. 이거를 모르면 땅 중개한 사람은 대지의 개념을 모르면 이거를 모르면 중개하기가 힘들다고. 원주라는 도시는 지역 범위가 작아요. 기본적으로 땅 해야 돼요. 땅. 구조적으로 땅 갈 수밖에 없다고. 땅 하려면 맨 땅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파는 거, 이 중개 말고 뭐 해야지? 큰 거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팔아야지. 어떻게 쪼갤 거냐? 이 부분을 알아야 돼. 일부를 하나의 대지하는데 이거를 알아야만 쪼개는 방법을 안다고. 이걸 알아야만.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 좌우지간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좌우지간 큰 얘기를 하든 뭐 하든 일단 합격해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위주로 일단은 강의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얘기했죠. 저도 지방 강의는 이제 안 한다고. 지방 강의 적고 몸도 안 좋고 힘들 못하니까. 강원도가 지방이야 아니요? 아니에요. 그럼 강원도 해야 되겠네요. 하여튼 지방 강의 다 적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면 국계법, 개발법, 그리고 도정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산림하고 개특법까지 하게 되면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95% 이상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가지 안 배웠지만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해도 토지에 대해서는 90%는 알고 있다는 얘기요. 90%는 아니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얘기요.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나 이제 땅 공부 좀 제대로 했다. 교수님 땅 공부 제대로 하고 싶은데 무슨 책을 봐야 됩니까?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요? 니 다 배웠어. 네. 이제 처음 시작한다고. 니 다 배웠다니까. 배우긴 배웠는데 자기가 뭘 배운지 잘 몰라요. 오로지 시험 위주로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에 나와 안 나와? 거의 안 나온다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다 지금 제가 부동산 실무책 1 냈잖아요. 1 그것은 동강 찍어서 올려놨다 그랬죠. 동강 촬영했으니까 인터넷 뒤져보면 나와요. 듣고 싶으면 거기 가서 들으면 돼요.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겠죠. 얼마 주고 들으면 된다고. 근데 그것보다도 또 좋은 방법 어떻게 해가지고 이 배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직접적으로 중개하고 관련된 부분만 빼가지고
대지 같은 거 이런 거. 이 대지 이 부분하고 국계법 개발행 허가 둘을 딱 묶어야 돼요. 이 대지의 범위하고 개발행 허가를 딱 묶어가지고 설명해주면 산 사가지고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팔아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아예 차라리 이 공법하고 이게 여러분이 배웠던 공법하고 이게 실무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 이 강의를 제가 구성해 봤더니 하루에 6시간 해가지고 2일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토지해야 되겠다. 나는 앞에서 뭐라고 말을 하든 간에 나는 오로지 나는 아파트야. 이런 사람 빼고, 아파트 빼고, 아파트 이외 거 해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한 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를 좀 따라 하려고 좀 구상하고 있으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이 시험에서는 어떻게, 시험이 아니고 실무에서는 어떻게 연관되는가 한번 들어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1번, 2번이 개념인데 개념은 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건축물이란 토지의 정체가 있는 공점 중에서 지붕과 기둥, 지붕과 벽이 있는 것. 지붕은 반드시 그 뭐가 받쳐라? 기둥이 받치든가 아니면 벽이 받쳐라. 다 받칠 필요는 없다. 기둥만 있어도 괜찮고 벽만 있어도 괜찮고 단지 지붕은 꼭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딸리시니까 대문 담장. 두 번째, 지하 또는 고가 공개물 설정은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 지하나 고가 그 자체는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니까 건축법 적용 안 하지만 거기에 설치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은 건축물로 보고 건축법 적용한다 이 얘기죠. 이제 실제 중요는 박스가 중요하지. 박스가 문철, 고건수 건축물이지만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문화재법법은 지정문화재, 가정문화재. 철도, 궤도, 선로부지 안에 있는 그 말은 철길 안에 있는 운전보행시설, 철도선로 위아래 가려지는 보행시설, 철도궤도 담요, 급소기부, 급탄시설, 그리고 플랫폼. 그런 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어. 읽으면 보면 되지. 그 암기 말 안 해요. 고속도 통행료 징수시설. 컨테를 이용한 간접창고. 이것은 가로 안에 있는 글자는 빼먹으면 안 돼요. 다 써야 돼요. 산업 직접 활성 및 공장 설립을 한 법률 규정, 공장 용도로 쓰는 대리는 이동이 쉬운 거에 하나다. 그래야만 적용하네. 법명칭이 바뀌면 안 돼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러면 안 된다고.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하천구역 내 수문조작실. 주위에서 철도 역사, 전통 건조물, 전통 사차, 또 군사시설, 공용건축물. 그런 거 나왔다고 속지 말고, 현혹당하지 말고. 문철, 곡건수 빼고 나면 어쩐다? 무조건 적용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비슷하다고 헷갈리지 말고, 속지 말고. 3번 공작물. 공작물은 가능성 뚝 떨어져 10% 미만이요. 다음에 공작물은 건축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니까 축조하려면 특자시 특자도 시군객에 축조 신고하고 축조하세요. 옹이, 광사, 장류, 옹이, 광사, 태오, 장류, 고팔, 주팔. 주팔도 있어요 이제. 옹이 그러면 암기할 수 있는 사람 해요. 예. 옹이 그러면 2m 넘는 옹벽 담장, 광사, 4m 넘는 광고판, 광고탑, 태오 그러면 우리 객관식이에요, 주관식이에요? 객관식. 5m 넘는 태양열. 그쯤만 가면 된다고. 달려가지 말고 5m. 5m냐 4m냐 이거 묻지. 뭐 태양열 에너지 이용하는 이런 뒷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오 그러면 5m 넘는 태양열. 장육 6m 넘는 장식탑, 긴탑, 굴뚝, 철탑. 고8 8m 넘는 고가수죠. 그 밑에 하나 또 있잖아요. 8m 이하 해가지고. 기계식 철골표 주차장. 외벽이 없는 거. 그럼 주차장이니까 줄여가자. 주8 가자고. 그리고 바다면이 얼마 넘는? 30 넘는 지하대피소. 그거 말고 2개 더 있어요. 제조, 저장, 유설, 기타 이하 유사한 거 조례 가져가는 거. 건축물 구조 안전에 심리학, 영역, 중량물소 조례 가져가는 거. 근데 그 2개는 구조적으로 답이 될 수가 없죠. 숫자가 없는데. 그러니까 안 봐도 암기 모두 괜찮다고. 옹이, 광사, 태오, 장류, 고팔, 주팔. 암기하는 거는요. 제가 일요일날 지방에 상가집 갔다 와가지고 집에 딱 들어오니까 집에 한 11시쯤 됐는데 그때 공신이라는 애가 이게 6명이 나와서 문제를 풀더라고. 이상한 문제.
예상 모의고사 문제 만들어 놓고 6명이 막 푸는 게 있더라고. 그때 공신 나오던데, 공부의 신 해가지고. 걔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되게 못했대요. 되게 못했는데, 못해가지고 옆에 친구들한테 무시를 많이 당하고, 관심이 많이 나고, 열받아가지고, 나도 무시당하지 말자 해가지고, 열받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학교만 끝나면 하루 종일 독서실 가서 들어앉아 있으니까, 중학교 때 성적이 아주 우수해가지고, 남들한테 무시를 안 당했대요. 근데 고등학교 가서 또 가서 파니까는 이건 해봤자 되지가 않더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애를 따라잡을 방법이 따라잡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연구합니다. 연구. 꽤 특이하네요.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랬더니 공부 잘하는 요령이 있더래요. 요령이. 공부 잘하는 요령. 그래서 영어 단어를 갖다 100개를 암기한다. 영어 단어 100개를 암기할 때 이걸 갖다가 몇 번 쓰면 암기되는가 통계적으로 몇 번 쓰면 암기된다고요? 68번을 쓰면은 암기하다는 68번 써보면. 근데 한 번에 68번 쓰려면은 시간이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이렇게 쓰는 거하고 어떤 사람은 39번 쓰니까 얘들은 암기. 이쪽은 39번, 이쪽은 68번.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이걸 갖다가 한 번에 쫙 계속 쓰면 68번. 근데 하루에 몇 번? 13번. 그 다음날 13번. 그 다음날 13번. 이렇게 하니까 39번 쓰면 암기하더래요. 한 번에 연타해가지고 3시간 하느니 하루에 30분 해가지고 1시간 반 하면 이 사람은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기 방법은 이렇게 한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좋더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오늘 한번 해보고 옹이, 광사, 태오, 장유, 고팔, 주팔 해보고 내일 또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암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 이렇게 하면서 어느 게 좋냐 그러면 언제 암기할 때 좋습니까 하면 암기는 자기 전에 암기하는 게 가장 좋대요. 자기 전에 암기하면 사람이 잠자면 생각 안 한다는데 뇌는 살아있어서 생각한다 이걸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전에 암기하고 이것은 일어나자마자 다시 한번 써보면 암기 방법 중에서는 가장 좋대. 이게 공신이 하는 말이에요. 공신이. 이게 가장 좋고 그리고 그 사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젊어요. 얘 지금 20대 젊은데 이 친구 하는 말이 뭐냐면 공부하는 것은 저녁에 3시간 4시간 하는 것보다도 아침에 새벽에 1시간 하는 게 훨씬 더 능률이 높대요. 믿거나 말거나 얘가 TV에 나서 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래? 저거 진짠가? 근데 얘가 인터넷에서 도와가지고 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TV 들어가지고 6명이서 해가지고 6명이서 무슨 문제를 주고 풀어요. 문제를 주고 푸는데 막 이 그림 보니까 그림에도 이상을 막 해가지고 뭐 사각형을 많이 그려놓고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또 뭐 이렇게 해놓고 사각형 해놓고 자 이 사각형 중에서 서로 접하지 않은 몇 경 해가지고 막 3번 하고 그러고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사각형 서로 선끼리 닿지 않는 사각형은 몇 개냐 이런 거 찾아야 된다. 그런 것도 있고 도둑이 자 다음 중 도둑은 누구인가 해가지고 자 도둑은 누구인가 해가지고 이 도둑이 가면서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이런 별 희한한 거 도대체 저 문제가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둑이 이런 것도 남겨놓고 이것도 도둑이 이만한 거 남겨놓고 도둑이 이거를 남겨놓고 이렇게 도둑이 이런 걸 남겨놓고 뭐 이런 걸 남겨놓고 이걸 남겨놓고 갔어요. 자 이 도둑은 누구냐? 이거를 주면서 자 1번 누가 어쨌다 2번 누가 어쨌다 3번 누가 어쨌다 4번 누가 어쨌다 자 이 중에 도둑은 누구냐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다 넣으니까 글씨가 되더라고. 이걸로 글씨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다 막 사각을 많이 줘. 사각 헷갈려요. 이렇게 사각을 전부 다 사각 막 똑같이 막 다 해놓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근데 얘들이 보니까 이걸 글씨를 만들더라고. 이걸 글씨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영어를 만드는데요. 먼저 얘를 갖다가 하여튼 뭐를 딱 하니까는 이거를 있어요. N자를 만드는데 이거를 갖다 여기다 붙이는데 N자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사이즈가 좀 넓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옆으로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하시면, 그러면 이 부분이 가리거든요. 이렇게 가려지니까 이게 영어로 N자가 되는데, 하여튼 이런 걸 해가지고 희한하게 글씨를, 멀리서 보면 이게 글씨가 되는 거예요. 글씨가 해가지고. 되더라고. 거기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6명 애들이 그러니까 좀 똘똘한 애를 뽑아가지고 문제 푸는데, 예상 못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해 보면서, 그때 공신이라는 얘가 나와가지고 이걸 하더라고요. 이걸 갖다가 일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맞기는 맞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68번 쓰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뭐 하는 사람이고, 잘 하는 사람이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열심히. 이걸 뭐라고? 잘. 열심히 하면 어쩐다고? 떨어진다고. 어쩐다고? 잘 하면은 합격한다고. 능률이 2배지, 2배. 얘는 1시간 반. 얘는 3시간 지금 이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하여튼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 말이야. 그래서 공작물은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고, 싫으면 말고, 할 수 있으면 해보고. 4번 부수건축물 알아서 읽으세요. 5번 주요구조, 주요구조 바지, 보내, 주기. 바가 뭡니까? 바닥이지. 지는 지붕틀이고, 보는 보고, 내는 뭡니까? 내력벽, 주는 주계당, 기둥. 반대말, 바닥이 반대말이 받아도 주요구조 아닌 거. 뭐가 나와요? 지하층 바닥 또는 기초기가 나오고, 지붕틀 반대로 차양이 나오고, 보 반대로 작은 보 나오고, 내력벽 반대로 반대가 법에 없으니까 안 나오고, 주계단 반대, 어계계단 나오고, 기둥 반대, 사익기둥, 그것들이 답으로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거실 스스로, 지하층, 증여, 바닥의 지평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의 지평의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무슨 높이에, 층 높이에 2분의 1 이상. 지하층은 층수 산정할 때 제외. 연포, 용제, 뭐가? 지하층의 바닥이, 연포탕, 연면적에 포함하고 용적률 제외한다. 지하층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그것은 파든가 말든가 마음대로라. 법에도 지하층 파래요, 파지 말아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 게 없으면 파야 돼, 안 파야 돼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그래서 재량 임의사항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자 고층 그러면 몇 층 이상? 30층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이거나 120m 이상. 그 말은 30층 이상 또는 이거는 또는 120m 이상.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고. 초고층은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준초고층은 고층 중에서 초고층이 아닌 거니까 30에서 49, 120에서 199 그러고요. 자, 적용 대상의 건축가 대수는 반드시 나오고,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죠. 건축가 대수는 알면 한 문제 맞춰요.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죠. 신축, 건물이 없는데 처음 지었다. 부속이 있는데 주된 지었다. 전부 철거, 전불버실 정제보다 크게 했다. 증축은 기존에 건물이 있는데 면적 높이 층수를 늘리는 거. 그러니까 높이를 높였다, 넓혔다, 늘렸다. 그 말이 나오면 증축이요. 세 번째, 개축이란 전부 일부 철거하고 정정규모 이하. 재축은 멸실되고 정정규모 이하. 이전 주요급이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옮겼을 때. 대수선은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외병틀, 수선, 변경, 증성을 써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9가지가 있는데 9번 빼고 자, 핵심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이요. 이런 것들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한 게 대수선인데 증설, 해체는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증설, 해체는 무조건 뭐라고? 대수선. 수선, 변경은 숫자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구분을 잘해야죠. 내력벽 증설, 해체, 내력벽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기존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보, 증설, 해체 3개 이상 수선 변경. 그 다음에 방화벽, 지붕틀, 증설, 해체 3개 수선 변경. 방화벽, 방화구역의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가구간, 경계벽, 다세대주택, 세대간, 경계벽의 증설, 해체 수선 변경. 그러니까 방화, 계단,
경계벽은 숫자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외병 마감절 증설해체 외변 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 그리고 미관지관에서 외병대 담장 변경입니다. 건축물의 외병대 담장 변경이 대수에 되려면 어디에서만? 9번 미관지구에서만. 그렇게 해서 딱 합격하면은 7번이 나중에 발목을 잡아요. 7번이 실무 들어가면 7번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나중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하면 7번 때문에 애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건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남기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계단 넣고 이게 1층 2층 101, 201, 102, 202 4가구 지었으면 주차장 몇 개 만들겠어요? 4개. 땅 면적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허가 받고 준공 딱 받고 허가 받고 준공 받고 평면도 1층 평면도 2층 여기가 101, 102, 201, 202 이렇게 해가지고 대부분 이걸 갖다 이렇게 했으면 새 넣을 거 아니에요? 새? 이런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준공 띄고 102로 주방 어디 있어요? 여기. 화장실 어디 있어요? 여기. 102 화장실 여기. 주방 여기. 103호 주방 여기. 화장실 여기. 너 화장실 여기. 주방 100원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공사 끝내고 써야 되는데 안 보이게끔 여기에다가 관 다 빼요. 이렇게 관 다 빼놓고 안 보이게 해놓고 관 다 빼고 안 보이게 해놓고 난 다음에 준공을 띄고 준공 딱 띄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누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단독이면 다가구지 공동이면 다세대지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먹어가지고 103, 104, 203, 204 4개가 8개 됐어요. 보증금 받으면 보증금 5억 받을까? 한 8억은 받아. 이렇게 되면은. 이러다 보면 이 행위가 사회적으로 건물주가 하겠다는데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문제 있어요, 이게? 4시 사람, 8명 사람. 네, 문제, 주차장이요. 얘들이 차를 가져오면 차 가져오면 주차를 몇 개, 4개 먹었다고. 그러면 나면 4개 어쩐다고? 자기가 이거 있으면 돼, 이거. 어쩐다고? 놔야지. 넣을 때 어디? 꼴먹기로 가야지. 그러니까 문제를 꼴먹기 넣다 보니까 불나도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사람 다 타주고요. 문제가 있는, 어쩔 거냐, 이거. 막아야 되겠다. 막으려면 이 행위를 뭐라 볼 거냐? 건축이냐? 대수이냐? 둘 중에 하나를 보지 않으면 이거를 잡을 수가 없다고. 건축가 대수는 뭐 받아? 허가 받아. 안 받으면 어쩐다? 처벌한다. 이거를 잡기 위해 가지고 뭐를 넣었다? 대수 넣어놨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건축이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거 중개한다고 중개. 하다 가서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건축물 대장은 4개밖에 없는데 실제 가서 보면 8개 돼 있다고. 이게 한 번에 적발됐으면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빵 찍혀 있는데 적발이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안 찍혀 있다고. 이런 거 중개하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런 얘기요. 알아야 돼. 알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돼. 매매를 하더라도 알려줘야 돼. 매매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7번에서 그런 문제가 분명 생긴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저런 수업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3번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노후학재 기능 향상에서 대수원 또는 일부 증축 리모델링에 대비해가지고 우리는 공동주택 20년만 되면 재건축합시다. 하든가 말든가 문제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자원 낭비라고. 건물이 멀쩡한데 내부조가 식상한데 바꿔서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꾸기 쉬운 구조를 지어놨다고. 처음부터. 그래서 리모델링 쉬운 구조 공동주택 건축을 촉진해서 공동주택을 대량이 정하는 구조가 리모델링 쉬운 구조예요. 그렇게 건축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더 지으세요. 영전율 높이자 1.5 높이자 어디로? 위로 20% 더 지으라고 완화해 줍니다. 용도 변경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반복해서 읽어야 돼. 1번 단독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4가지 있어요. 공동은 아파트, 연립, 다이대 기숙사 4가지 있고 다중, 중33 숫자 잡은 숫자 중33 3층이야 330이야. 다가구 3계층이야 660이야 19세대 이하.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5계층 이상이고
연립은 4계층 이하이고 660 초과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이고 662 이하 그럽니다. 그 숫자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암기. 5가지가 출제가 잘 되니까 공법도 나오고 개론도 나오고 막 중개 실무가서도 나와요. 5개는 반드시 암기. 다중 중33 3층 이하 330 이하 다가구 3계층 이하 660 이하 19세대 이하 아파트 5계층 이상 연립 4계층 이하이고 660 초과 다세대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 그 다음에 일종근생 하여튼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일종근생 근린 이웃하는 가까운 데 있는 생활시설. 우리 주거생활과 인근에서 있으면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것들, 필요한 것들. 그게 일종근생이에요. 2종은 있으면 좋은 건데 규제가 좀 강하면 2종인데 약한 것은 1종이고. 첫 번째, 소매점. 숫자 바라보지 마라. 보지 마라. 숫자를 모른다. 주택하고 중개사무소만 숫자 보고 남의 숫자 볼 필요가 없다. 숫자가 참정 안 쓰니까. 출제자가 숫자 맞춰서 문제 만들어줍니다. 소매점, 휴게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그 다음에 의원, 치권, 한의원, 침수원, 적군원, 조선, 안마원, 산후조리원. 특히 진한 게 잘 나오니까 한번 싹 읽고 진한 거는 또 읽고. 탁구장, 체육대장, 탁도 일종근생. 옆에 뭐 있다고? 테니스장, 체력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터, 골프장. 무슨 장 그것들은 2종. 탁구장, 체육장,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나 체육도장이나 체력단련장이나 근데 구분했더라고. 탁도는 1종이고 나머지는 2종이고. 그 다음에 관공서 1종, 마을의 강 공중화장실 1종, 마을의 강 공중원 1종, 또 마을 공동급반 그럼 몰라요. 마을회가 나누면서 같은 마을 붙은 뭐라고? 1종. 변전소, 정수장, 양수장 1종, 금융업 사무소, 중개사무소 1종, 중개사무 잡아야지 얼마 미만? 30 미만 되는 건 1종. 자꾸 반복하시고 2종입니다. 2종. 극장 영화관은 문화집회가 아니고 2종이다. 2종. 정규집회장 2종. 자동차 영업소, 서점, 청포판매소, 사진관 표기점, 청소년 게임 제거업소, 휴게음식점, 일반 일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연식. 학원 2종근생인데 자동차하고 무드하고는 제외한다. 자동차하고는 자원관련, 무드하고는 위다. 그리고 테니스장, 체력단장 하여튼 탁도 빼고 무슨 장 탁도 빼고 2종이다. 중개사무소 500 미만은 2종이다. 30 미만은 1종이다. 구분해야 돼요. 다중생활시설 옛날에는 고시원 지금은 다중생활시설 500 미만은 2종인데 숫자 몰라도 괜찮아요. 제조업소 수리점도 있고 단란주점 150 미만 2종 몰라도 괜찮아요. 150 몰라도 되니까 하여튼 단란주점은 2종. 안마실소 놀이현장도 2종. 중개사무소는 숫자 작습니다. 30 미만 1종, 500 미만 2종, 500 이상 안 나오. 500 미만까지만 나오니까. 업무지만 업무에서 안 나오. 문화집회는 공연장도 있고 예식장도 있고 경마장, 장청기장, 박물관도 있고 동물원, 식문이 있어요.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이것은 관람장 해가지고 문화집회,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및 식물 관련이 아니고 문화집회다. 정교도 있고 판매는 시장 있네요. 운수는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시설, 항만시설, 여객터미널. 근데 나중에 물류터미널도 물류터미널은 창고, 여객터미널은 운수, 사람 운송, 운수, 화물 운송, 창고. 의료, 간판이 병원이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전염병원, 또 마약진료소. 그것들은 의료, 의원, 일종근생, 병원, 의료, 동물병원, 이종근생. 그 구분해주고. 교육연구도 있습니다. 노유자도 있고 수련회는 유소스텔이 있고 운동도 있고 업무에 어필도 있고 숙박도 있고 일반 숙박, 생활숙박, 관광숙박, 다중생활 많아요. 위락도 있고 위락에는 유흥주점 그리고 무도학원 그리고 카지노 그것들이 주로 잘 나온다 이 얘기고요. 공장도 있고 창고에는 물류터미널 있네요. 집회소 물류터미널 있고 위험물에는 주유소 있고 자동차 관련에는 학원 이종근생, 자동차학원은 자동차 관련, 운전하는 건 자동차 관련, 동물 식물 관련도 있고 자원순환도 있네요. 교정공사 있네요. 방송통신 있네요. 발전도 있고 묘지도 있고 관광휴게는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이 잘 나오고 장례시설에는 장례식장이 있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도 있고 야영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29가지 시간 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29가지를 9개 시설구는 자꾸 써보고 용도 변경은 한 문제 나오는 게 99% 나옵니다. 99% 한 문제. 한 문제 나오면 방법이 있습니까? 써야지. 자, 산, 전문, 영, 교, 근, 주, 기 해가지고 자동차 관련 산업, 전기, 통신, 문화, 집회, 영어, 교육, 복지, 근생, 주거, 업무, 그 밖에 기타 해가지고 자동차 관련은 자동차 있고, 산업도 있고, 공장도 있고, 운수도 있고, 청구도 있고, 위험물도 있고, 자원수령 관련 있고, 묘지 관련 장려장 있고, 전기통신은 발전이 있고, 통신이 있고, 문화집회는 문화집회 있고, 관광휴게 있고, 그리고 종교도 있고, 그리고 위락도 있고, 여기는 위락, 위험물. 영업에는 판매, 그리고 운동, 그리고 숙박, 이종의 다중, 교육복지는 교육연구, 수련, 야영장, 노유자, 의료. 근세는 1종, 2종, 2종의 다중은 빼고 위로 갔으니까 주거 업무, 단독, 공동 업무, 그리고 교정군사, 그리고 동물 및 식물 해가지고 올라가면 허가를 받고 내려가면 신고를 하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 허용을 하는데 이거는 누구한테 하냐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역에 특자시, 특자도, 시군구니까 좌우지간 용도 변경에서 절대 누구 나오면 안 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면 안 된다.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을 허용을 하되 그 대신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이 바뀌었다는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기재사항 변경 신청하는데 단 해가지고 첫 번째가 근생상호간이죠. 근생상호간의 변경은 먼저 쓰나 늦게 쓰나 첫 번째 동일호 상호간의 변경은 너무 경미한 변경이고 호가 몇 개 호가 있어요? 29개, 29개. 1호가 뭐예요? 단독주택. 단독이 몇 개 있어요? 4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 안에서 바뀌는 게 동일호. 그러니까 너무나 경미하고 근생 상호간은 빈번하고 서민들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안 해도 괜찮다. 100, 4, 5, 설. 100 이상 사용 승인, 500 이상 설계. 앞에다가 허가 신고 100 이상 사용 승인 받으세요. 허가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하세요. 허가 신고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는데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을 수반하지 않는 큰 공사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 승인이 안 받아져 좋다. 여기까지 쫙 깨고 있으면 그래도 한 문제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이 한 문제고 용도 변경 한 문제고 그렇게 해가지고 24문제만 맞추면 된다고. 자, 148페이지 지역에 따른 적용 범위 암기합시다. 암기. 도시 지구대 동업 쉬워요. 도시 지구대 동업 암기하고 이제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이거 가지고 한 30분 동안 공부해야 돼요. 이거를 깨달아야 이거를 알아야만 맹지가 뭔지 잡는다고. 맹지를 알려면 이걸 알아야 돼. 도시 지구대 동업 건축법에 전부 쓴다. 도시 지구대 동업 건축법에 전부 쓴다. 도시 지구대 동업은 건축법에 모든 규정 다 쓰고 도시 지구대 동업이 아닌 적은 도시지구단위 동업이 아닌 적은 6개를 안 쓴다. 그게 뭐냐? 이 도시지구단위 동업이 개발되는 적이고 그 옆에 나머지가 순수보전 목적은 도로 정비가 안 됐으니까 첫 번째 도로 안 쓰고 그러면 도로 그러면 4가지가 동시에 나가요. 첫 번째 도로와 대지관계, 도로의 지정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의 건축자. 두 번째 대지분할자, 세 번째 방화지관의 건축물. 그 제도는 도시지구단위 동업에서만 쓴다. 도시지구단위 동업이 아니면 안 쓴다. 이 얘기입니다. 거기까지가 1장이니 이제 1장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입니다. 헐수만 봅시다. 헐수만 문제 많으니까 1번.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후학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원 또는 일부 증축한 행위를 말한다. 이상한 거 없죠?
노후각지 기능 향상, 태유선 증축 맞네요. 2번 건축선이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로서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을 말한다. 자, 건축선이란 줄 거 봐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로서. 재산권을 줄 거 씁니까? 지워요. 그럼 쓸데없는 말은 지워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에 안 나오는 말 익히지 말자고. 자기 혼자 생각을 여기다가 쓰면 어떻게 여기다가. 안 되지. 건축선이란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 경계선의 노후 X요? O. 3번 거실이란 거주, 직무, 작업, 집회, 오락 그런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방을 거실을 합니다. O. 4번 부속건축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물과 분리가 돼야 부속이지 같이 붙어있으면 부속이 아니에요. 분리된 부속 용도 건물로서 주된 건물의 이용 관리에 필요한 건물을 말한다. 5죠. 5번 지하층 바닥에 지평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의 지평계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무슨 높이에? 층 높이에 얼마? 3. 네. 2분의 1. 3이 나왔네. 2분의 1. 그래서 1번, 5번 틀렸고 자 2번 스스로 집에서 스스로 풀어보고 이상하면 질문하세요. 질문. 네. 문제가 이상한데 질문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먼저 풀어보지 말아야겠는데 꼭 문제를 먼저 풀어본 사람 있죠? 문제 먼저 풀어가지고 먼저 풀어서 문제가 잘못됐는데 혼자 해결이 안 되니까 고민하다 결국은 이 사진 찍어서 또 밴드에다 질문 올려. 가각전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루에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니까. 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본인이 혼자 풀면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 지문 5개 다 이해하든가 다 암기하든가.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항 누굽니까? 걔. 이항 청주에 사는 애. 이항 보입니까? 걔가 말을 똑바로 저래 걔가. 하지 말라고. 교수들이 빼버리자냐고 필요 없는 것은 왜 먼저 푸냐고 문제를 같이 풀어야지. 풀어준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을 아예 빼자. 아예 제끼잖아요. X 보지 말라고. 근데 혼자 그걸 풀어요. 안 풀려. 고민하다가 알려주세요. 그러면 답이 틀렸어요. 우리 밴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프라인 강의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온라인인데 그 온라인 수업 듣는 거기 떠드는 사람들은 95%는 온라인 사람들이에요. 오프라인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학원 대표로. 간혹 가다가 보조로 나오고 서브로 나오고 우리 학원은 2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사람 거의 안 오고 있고. 근데 거기서 얘기한 사람들은 그게 지금 거의 다 그 사람들이 온라인인데 온라인 듣는 사람 중에 우리 학원도 좀 있고 근데 우리 학원 온라인보다도 어제 제가 목요일 서울 수업했죠? 그게 크다고 그게 에듀필러가 회사가 그러니까 대다수가 90%가 그쪽 회원들이요. 근데 그쪽 문제집이 지금 너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문제집이 오류가 너무 많아요. 틀린 게 너무 많고 그 책 쓴 애가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거 너무 바빠요. 책 신경을 못 써요. 근데 수업 시간에 책 잘못했다 말을 못 해요. 프로는 줘야 돼. 프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책 개판인데 그럼 뭐라 하겠어요? 항의 들어겠지. 그러니까 그 말 뭐 절대 말 못하지. 살짝 바꿔주고 뭐 답이 3개 나오면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근데 수업 들으면 바꿔주잖아요. 이건 안 나니까 XP 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뭘 혼자 또 잘한다고 혼자 풀어가지고 답이 안 나오지 그러면. 엉뚱한 공부하지. 그래서 먼저 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건 빼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올지 뭐 2번처럼 건축세란 재산권을 행사할 범위에서 그런 말 왜 쓰냐고 그런 말을 갖다가 바빠 죽겠는데 시험에 나오는 말만 써야지. 그러니까 아예 치우고 그런 거 안 보면 된다는 얘기고. 2번 문제는 스스로 풀어보면 되고 3번 건축물 등 틀린 것은 1번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은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죠. 지붕하고 기둥이 있었으니까. 2번 지하에 공작물 설치되는 사무소나 창고 등은 대지가 없으므로 건축물이 아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대지가 있든가 말든가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설치되는 사무소, 창고, 차고, 점포, 공연장은 건축물이다 그래야지. 3번 건축물에 부수되는 대문, 담장 등도 건축물에 해당되며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적된 옹벽 등은 건축물에 된다. 건축물에 부수되는 대문, 담장은 당연히 건축물이지. 건축물과 분리된 옹벽은 산이 무너져요. 옹벽 치죠. 그게 건축물입니까? 공작물이지 그것은. 4번 문화집회로서 바닥 몇 개 5천 이상의 건축물은 다중이용.
그러니까 뭐 다중이용도 암기하고 둔다중도 암기하고 하면 뭐 할 거냐 하면 뭐 할 거냐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5번은 4번은 뭡니까? 5번 겠습니까? 맞든가 말든가 패스지 패스. 5번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않는 구조로 된 보,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에서 3m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 구조 건축물이다. 와, 그런 것도 있냐? 이래야지. 근데 틀린 거 아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답 몇 번이라고? 2번. 정답은 3번스럽고 해설은 2번 해놨네. 그럼 그때는 정답 살짝 바꾸면 되는 거예요. 2번. 그러면 4번, 5번은 나오든가 말든가 무시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건축법 7문제 나오면 목표가 4문제 맞추면 많이 맞춘 겁니다. 4번 그건 스스로하고 4번은 보너스니까 스스로. 5번입니다. 5번. 자, 5번 신고, 축조 신고. 틀린 것은 안 보고 말로 해봅시다. 옹이, 광사, 태오, 장류, 고팔, 주팔. 그럼 찾으면 되죠 이제. 자, 옹이 2m는 옹벽탐장, 광사니까 4m는 광고탑, 태오 나왔네. 5번에 5m 넘는 태양에너지. 장육은 안 나왔네. 고팔 안 나왔네. 주팔 나왔는데 얘 혼자만 이하. 남들은 다 넘는 2m 넘는 4m 넘는 5m 넘는 6m 넘는 8m 넘는 그거죠. 8m 이하에 기계식 철거주차장 외벽 없는 거. 고팔 주팔 그런 것은 왜 그냥 고팔 추를 왜 따로 빼겠어요? 혼자만 이하여 남들은 다 넘는인데 아까 얘기 안 했나요? 네. 기계식 주차장, 철거조 주차장 걔만 이하고 남들은 다 넘는. 걔 혼자만 이하, 남들은 넘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바닥 면적 30 넘는 지하 대피소. 7번 갑시다. 건축이다. 옳은 것은 1번. 기존 건물의 일부 철거, 그 위에 정전보다 큰 규모의 건축물을 축제하는 것은 신축. 일부 철거하고 크게 지었으면 그건 신축은 아니죠? 정축, 그러죠. 정축. 2번 건축물이 천재지방과 밖에 자연재해에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전의 정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축제한 것은 멸실됐대요. 뭡니까? 재축 그래야죠. 주요 그 점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전에서 다른 위치로 옮겼다? 이축이 아니고 이전. 4번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물에 부수되는 담장을 축제한다? 기존 건물이 있는데 건축에 부수되는 담장을 쌓은 것은 정축, 정축. 5번 부속 건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택을 축제한다? 그것은 신축. 답은 5번이에요. 이축이 강원도 분들은 이축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서울은 이축이 있고 인천도 있고 대전도 있고 대구도 있고 광주 있고 울산 있고 부산 있고 창원 대한민국에 거기만 이축이 있어요. 이축권 해가지고 땅 하는 분들은 이축권 용마루 그래요. 용마루. 이축권 뭐냐? 그린벨트 안에서 옮겨가서 집 지을 수 있는 권리. 그걸 보고 이축권 딱지요. 딱지. 보통 뭐 2억 3억 5억이 딱지 하나가. 그린벨트에서 집 짓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요. 간혹가다 운 좋으면 집 지을 수 있는 권리 딱지가 생긴다고. 딱지가. 어쨌을 때 내가 집 짓고 잘 살고 있는데 도로가 개설되고 뭐 이거 어쩔 거예요. 이거 옮겨가야지. 도로 위에 있다 집 짓고 살겠습니까? 옮겨가야지. 옮겨가서는 권리 준다. 그런 게 이축권이 이축권. 남의 땅에다 내가 집 짓고 살았어. 남의 땅에다가 남의 집 짓고 살았는데 그 집을 헐고 다시 하려니까 땅 주인이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나는 옮겨가서 살 수 있는 권리. 그게 이축권이요. 그런 경우 있다고. 이축권이 중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한테는 강원도는 해당 사항이 없고 어디 있습니까? 광역시하고 특별시, 광역시하고 신기하게 창원에 있어요. 창원에. 마창진 김 해가지고 그쪽 라인에 있다고. 거기는 그러니까 그린벨트 있는 동네는 개특법 공부해야 돼요. 개특법에서 타는 거 필요가 없어요. 이축권 공부해야 돼요. 딱지. 그 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개특법 얘기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개특법도 나중에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자, 8번 넘어가고 9번입니다. 8번이나 9번이나 똑같은 문제니까 9번 건축법 적용 대상 중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 기둥 2개, 포 2개, 수선 변경 하려면 둘 중에 하나라도 3개를 해야죠. 2번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계단은 선만 대면 무조건 대수선이요. 사익기둥, 지하층 마당, 작은 보기 계단 전부 다 주요 구조부가 아니에요.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를 갖다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주로 이게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손 대든가 말든가 하고 4번 경관지구, 경관지구가 왜 나온 얘기를 해야지. 미관지구에서 외병태 담당 변경. 5번 연립 다세대, 세대 간 경계별 수선 변경 이러면 대수선.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잠깐만. 일단은 2번에 답이 나왔고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의 수선 변경인데 그러면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 수선 변경은 대수선이면 연립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은 대수선이 아닌가요? 연립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갖다가 선대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연립을 치우면 돼요, 연립을. 왜 우리가 고민하냐고. 쓸데없는 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연립을 치워놓고 맞다 그러면 돼요, 맞다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 엉터리 문제 만들지 말라고. 가능성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혼자 생각으로 막 만든다고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 기출문제 최대한 많이. 문제 어떻게 만드는가. 연립을 딱 지으면 답이 몇 번이요? 2번하고 5번은 2개, 2번, 5번 2개. 그렇게 해서 푸는 게 맞습니다. 실제 시험을 맞게끔 풀어줘야지. 11번입니다. 11번 도시 지구단위 외의조서 통업이 아닌 적은 건축법 일부 규정 적용하지 않는다. 틀린 것은 자 6개. 첫 번째 뭐라고? 도로. 그럼 4개가 딱 빠져나가요. 또 방화지구 그리고 대지분할장. 그러니까 대지와 도로 관계는 도로고 도로 지정 폐지 변경은 도로고 건폐 용적률 그건 아니지. 그건 적용해야지.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그 도로죠. 방화지간의 건축 제한, 폐지 분할장 적용 않죠. 자, 건폐 용적률을 적용 안 한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이라도? 우리 학원에 누가 공부 잘해요? 언니가 잘해요? 언니? 절대 눈 안 마주쳐요. 무릎 같으니까. 건폐 용적률 적용 안 한다. 딱 한 번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힌트 줄게요. 어제 빨래 했나요? 거기서 나왔지. 건조 대 높이. 건폐 용적률, 적용, 대지량 공지, 높이 제한, 일정분 높이 제한. 특별 건축교에서는 건폐 용적률 적용 안 합니다. 그 머리 어디서 했어요? 미장원, 미술작품 설치, 부설 주차장, 공원, 그것은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그게 특별건축구역. 그러니까 건폐 용도는 특별건축구역 거기서는 적용 안 한다. 여기서는 당연히 적용해야죠. 자, 넘어갑시다. 13번입니다. 12번 아까 문제 또 나오고 13번. 자,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봐봐요. 12번 문제가 12번 봅시다. 12번 풀어봅시다. 기출문제니까. 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계, 신고하고 하는 공자문에 해당하는 거. 자, 기념탑 그러면 옹이 박사, 옹이 2m는 옹벽탐장, 광사 4m는 광고 박광겁다, 태오 그러면 5m 넘는 태양열, 그 다음에 장육 그러면 6m 넘는 장식탑, 기념탑, 굴뚝, 철탑이거든요. 근데 기념탑 5m가 아니고 6m죠. 고8 그러면 8m 넘는 고가수죠. 그 다음에 주8 그러면 8m 이하의 주차장, 30 넘는 지하대피소. 광고탑은 뭐라고요? 사광이지. 광사, 4m 넘는 광고판, 광고탑 그래야 돼요. 4m. 그러니까 지금 3m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담장 그러면 옹이 2m 넘는 옹벽 담장. 얘는 되네요. 지하대피소는
30제곱미터 넘는 이게 이 문제가 27째 났죠? 10회 이후에 처음 나왔어요. 10회 시험 이후에 이 문제가 처음 나왔다고. 17년 만에 나왔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게 44회 때 가면 나오겠죠. 17년 뒤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났지만 가능성 없다는 이유가 거기에 기출문제 분석해보면 그 전에 기출문제는 단 한 번도 눈에 안 보이다가 작년에 처음 한 번 났으니까 당분간 날 일은 없겠다 얘기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해본다 이런 얘기예요. 13번입니다. 건축에 해당한 거 모두 고른 것은 자, 첫 번째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새로 건물 지었습니다. 뭡니까? 신축이지. 두 번째 5층 건물 있는 대지에 층수를 7층 늘렸다? 증축. 태풍을 멸실년대 종전과 같은 규모 뭡니까? 재축. 주요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옆으로 옮겼다? 이전 다 들어갔죠. 자, 이제 주요기점에 해당하는 것은 쓰기 읽으면 뭡니까? 지붕틀. 15번 넘어가고 똑같은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16번 갑시다. 16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지하층은 건축물 바닥의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바닥의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그러면 1번, 2번 탈락. 니은 개축은 천재재면 그 재료 멸실된 경우 대지의 정정 같은 규모 틀렸죠? 그러면 그건 재축이니까 3번, 4번 탈락. 답은 5번. 이런 문제가 가장 쉬운 이거 다 몰라도 문제 풀려요. 마침 이건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저 읽어내 봅시다. 디귿. 미관직에서 외부 형태 담장 변경,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 맞고요.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 학교를 말한 것으로 용존 산정할 층수가 50층 이상의 건축물자는 피나 안정교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주, 필피 제외한다. 17번 건축법 적용 틀린 거. 1번 철도 선로부지에 있는 플랫폼 건축할 때 건축법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철도 선로부 플랫폼은 모든 걸 다 않습니다. 5. 고속도로 통행 징수절 뒤에 뭐가 있든 간에 적용하지 않는다. 5. 3, 4, 5 동시에 볼게요.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이 아닌 계획관리로서 동업이 아닌 지역에서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3번 대지 분할 적용되지 않는다. 5. 4번 건축설에 따른 건축제한 적용이 다닌다. 그것도 5. 5번 용적률 적용이 다닌다. 그것은 X. 그 다음에 이제 건축허가 등 그럽니다. 건축허가 등 잠시 또 쉬고 합시다.